네, 안녕하세요. 다들 잘 지내셨나요? 오늘은 제가 내일 신문 모임이 있어서 온라인에서 드디어 신문 모임을 열게 되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모임에 오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번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신문이 어떤 종류가 있고, 그리고 그 신문마다 장단점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그리고 여기에 말씀드리는 거는 당연히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, 신문 초보자가 딱 느낄 만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. 다만 제 멘트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신다면 좀 초보자들이 끝까지 읽을 수 있을까? 읽을 수 있나에 초점을 두고 제가 신문을 선택을 했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사실 신문이 이 하나에 거의 책 한 권의 양이 들어있다는 거 아세요? 그래서 엄청 많은 양의 글이 들어있기 때문에 초보자가 매일매일 이 신문을 읽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더라고요. 왜냐하면 제가 어려웠거든요. 저는 책 읽기를 정말 좋아하고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해서 책을 많이 읽어왔던 사람인데도 힘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어쩌면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. 그래서 추천을 좀 해서 좀 그나마 쉽게 읽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. 일단 제가 읽는 것 중 하나는 중앙일보입니다. 네, 중앙일보 신문인데요. 이 신문의 장점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압도적인 크기, 네, 아이고 떨어졌다. 이 크기가 정말 작아요. 여기 보시면 이게 전체거든요. 근데 다른 신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죠?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보면 얼마나 이 신문이 작은지 구분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이렇게 되죠. 네. 그래서 이 신문은 작기 때문에 어딘가에 들고 가기가 아주 용이하고요. 펼쳐서 읽을 때에도 좀 신문스럽지 않게 좀 깔끔하게 이렇게 읽으실 수 있어요. 저는 그게 되게 큰 장점이었어요. 왜냐하면 저는 신문을 주로 들고 다니면서 읽거든요. 집에서 읽는 시간보다 들고 다니는 시간이 더 긴데, 그럴 때 이 신문은 제일 뭐랄까 들고 다니기 편하고 꺼냈을 때도 좀 괜찮은 모양새를 지닌 그런 신문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. 저는 이 신문이 작아서 좋았고, 그리고 두 번째는 조선일보입니다. 네. 조선일보의 오늘자 신문입니다. 이 신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기 안에 제가 신문을 예찬하는 김필영의 우리 같이 신문 읽으실래요? 라는 그 코너가 있어요. 그래서 격주 수요일마다 칼럼을 제가 쓰고 있는데,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말 가장 애정하는 신문이기는 해요. 근데 그것과 또 별개로 이 신문의 장점은 되게 섹션이 되게 풍성해요.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오늘은 별도로 조선경제라는 게 나오고, 또 다른 날에는 다른 이제 문화 지면이 좀 더 활성화돼서 나오기도 하거든요.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면 되게 그런 문화, 사회적인 섹션이 다른 신문사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되어 있고요. 페이지 자체 지금 이게 몇 페이지지? 이 경제를 빼고 그냥 요거만 해도 A36 지면까지 있거든요. 그래서 되게 많은 양의 글이 있다. 그래서 되게 풍성하다. 정말 이거 조선일보 하나면 뭐 경제, 사회, 문화 할 것 없이 다른 신문사를 추가적으로 받을 필요 없이 완벽하게 다 좀 트렌드를 알 수 있는 그런 신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신문을 되게 좋아하고, 신문을 읽으신다는 분들에게 조선일보를 추천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국경제를 봅니다, 제가. 한국경제 보이시죠? 한국경제를 보면 여기는 확실히 정치적인 내용이 없어서 좀 피로도가 좀 덜 하다는 장점이 있어요. 정치적인 면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감정적으로 개인의 저도 읽기 쉬운데, 경제만 딱 나와 있으니까 훨씬 더 읽기에 부담이 없어요. 36페이지까지 나오는 지면은 똑같은데 뭔가 좀 내용이 조금 더 적다는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저는 경제신문을 주로 주말에만 봐요. 토요일날, 금요일날 이럴 때 딱 경제신문을 보고, 그냥 일반 신문은 그 요일에 보지 않아요. 토요일날 보지 않아요. 그래서 그렇게 분배를 해서 보는 편인데,
장점은 확실히 그런 경제적인 것이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경제 공부를 하고 있다든지 경제를 아예 잘 알고 싶으신 분들이 경제신문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경향신문입니다. 네. 경향신문은 일단 저는 여기 지면이 되게 많지 않거든요. 28까지 있어요. 지금 28까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조선일보에 비해서 단점이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신문을 처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를 다 읽었다는 뿌듯함이 또 되게 중요하게 다음 날도 신문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런 의미에서 저는 경향신문을 읽으면서 신문과 좀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도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경향신문에는 일단 페이지가 작다는 장점이 있고, 그리고 안에 어떤 문화나 사회적인 측면, 특히 사회 문제 같은 것들,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느끼기에 좀 소외된 그런 계층들 있죠.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인터뷰,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런 사회 문제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경향신문을 읽으시면은 잘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경향신문을 읽고요. 저희 집에는 그 외로 뭐 어린이 동화 이런 것도 옵니다. 그래서 이런 신문들이 있는데 신문을 선택하는 기준은 각자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제신문에 매일경제랑 한국경제랑 두 가지 종류가 제일 큰 신문사인데, 경제신문을 매일매일 읽었던 시기가 저도 있었었거든요. 근데 경제신문을 계속 읽다 보면 경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더 많이 알게 되는데,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가끔 좀 놓칠 때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메인으로 가는 게 일반 그냥 신문을 추천하긴 해요. 그냥 경제신문 같은 것보다는. 그래서 일반 신문을 주로 읽고 경제신문은 가끔씩 읽는 그런 수준으로 해서 두 가지를 받으시면 제일 좋은데 두 가지를 받게 되면 너무 구독료가 그럼 4만 원이 되니까 좀 너무 많으니까 정말 한 가지를 추천하면은 그냥 일반 신문을 구독하는 거를 조금 더 추천하기는 해요.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거는 가장 페이지가 많았던 신문과 그리고 페이지가 가장 적었던 신문. 네, 그 두 가지도 사실 같이 보면 제일 좋은데 같이 보기 어렵다면은 저는 양이 조금 풍성한 걸 추천하되 그 지점에서 이제 그거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.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 있다면 그 색깔을 맞춰서 신문을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30대, 40대들 중에서 정치적인 색깔이 그렇게 스스로에게 강하지 않다면 저는 내가 어떤 색이니까 어떤 신문을 선택한다는 요즘은 크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신문을 읽는다는 게 아니잖아요. 적어도 저는 아니거든요. 그래서 사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얻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하는 자기만의 시선을 늘리고 싶은 그런 의도라면 그런 정치적인 색깔과는 상관없이 신문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 제가 읽는 신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요. 보시고 신문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셨을까요?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그래서 도움을 되셔서 좋은 신문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구독하는 신문은 어떤 신문인가요? 저한테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그 신문에 대한 이야기도 관련해서 한번 콘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!